안녕하세요. 수영감독 박석기입니다. 오늘은 LT 시리즈 2부 129편 레이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편의 레이스는 몇 초 또는 길어야 몇 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선수가 물에 뛰어들기 훨씬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128편에서 우리는 시즌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준비한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레이스에서 어떻게 터뜨릴 것인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똑같이 거의 모두 빠릅니다. 0.01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 차이는 체력이 아니라 전략에서 드러납니다. 어디서 가속할지, 턴을 어떻게 사용할지, 심리의 압박을 어떻게 견딜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시합 전에 얼마나 시뮬레이션 했는지. 오늘은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엘리트를 위해서 2024년 파리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데이터가 말하는 레이스 전략의 모든 것을 분해합니다. 페이싱, 턴, 멘탈, 그리고 올림픽 수준의 시뮬레이션까지입니다. 페이싱은 에너지를 레이스 전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경기 거리마다 정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100m는 포지티브 스플릿, 즉 전반이 후반보다 빠른 레이스입니다. 엘리트 선수들도 후반 50m가 전반보다 약 2초 느립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나가서 더 빠르게 버틴다가 핵심입니다. 2025년 가오 연구가 중요한 것을 밝혔습니다. 남자 선수는 65m에서 75m 구간 속도가 최종 기록을 가장 강하게 예측했습니다. 스타트도 턴도 아닌 세 번째 25m에서 레이스가 갈렸습니다. 반면 여자 선수는 15m에서 25m 초반 속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100m라도 성별에 따라 승부처가 다릅니다. 200m는 두 번째 50m에서 최고 속도를 내고 세 번째 50m를 체력 관리하며 마지막 50m에 다시 가속하는 U자형 또는 역J-형 프로파일을 그립니다. 가장 흔한 실패의 이유는 중반에서의 과욕입니다. 크리티컬 스피드를 기반으로 페이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400m에서 여자 메달리스트들은 역J-형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균등한 페이스를 유지하다 마지막에 가속하는 것입니다. 세계 기록의 98에서 99% 수준을 일관되게 이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1500m는 극도의 페이스 일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1500m에서는 턴 능력이 순위를 가릅니다. 수십 번의 턴에서 미세이득이 쌓여 결정적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스트로크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스타트와 턴이 전체 기록의 최대 56%를 좌우합니다. 턴은 4단계로 나뉩니다. 벽에 접근, 회전과 푸시오프, 수중 돌핀키, 그리고 브레이크아웃입니다. 각 단계마다 0.1초씩 손해를 보거나 기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벽에서 이탈하는 순간보다 벽에 접근하는 타이밍이 기록에 더 결정적입니다. 결선에 못 가는 선수들은 레이스 후반으로 갈수록 벽 접근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선수들은 지치면 무의식적으로 벽 앞에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면 결선에 진출한 선수들은 벽에 접근하는 속도를 레이스 내내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결선 진출과 탈락이 정해집니다. 물속에서의 활공은 15m까지 허용됩니다. 월드클래스 선수는 15m에 6초 안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규정된 한계선까지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원칙은 단 하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만 물속에 있어라 입니다. 속도가 떨어지는 순간 즉시 수면으로 부상해야 합니다. 세계 정상급에서는 체력이 거의 같습니다. 멘탈이 메달 색깔을 가릅니다. 그리고 멘탈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으로 강화됩니다. 올림픽, 패럴림픽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1인칭 내부 시점으로 과정에 집중해 머릿속으로 경기 속도로 헤엄칩니다. 주 3회 10분씩. 시합 6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20초에서 40초 짧은 클립을 반복하면 시합이 다가올 때쯤 레이스는 이미 수백 번 익숙한 경기 연습이 됩니다. 출발 2분 전. 각성이 치솟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황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과활성, 즉 심장이 뛰고 호흡이 얕고 부정적 생각이 도는 상태. 그리고 저활성, 즉 가라앉지 않고 무기력한 심리 상태. 똑같은 처방은 두 가지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활성에는 4, 7, 8 호흡 3회, 저활성에는 날카로운 날숨과 동적 움직임, 선수마다 자기 기술의 분배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 불안 상황을 몸이 준비하는 신호로 재해석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단어의 과정, Q워드를 정합니다. 단, 이 단어에는 훈련의 피로 속에서 미리 조건화되어야 하며 시합에서 앵커로 작용합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동기부여 셀프 토크는 인지, 신체 불안 모두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사전 루틴, 콜룸부터 출발까지 고정된 행동 시퀀스입니다. 핵심 원칙은 이러한 멘탈 기법은 시합 당일 처음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시즌 첫 시합 전에 미리 방법을 확립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단 하나, 실전 경험을 미리 충분히 쌓는 것입니다. 시합 당일 새로운 주문이 하나도 없게끔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은 예선, 준결승, 결승 3라운드입니다. 하루에 2-3번을 헤엄쳐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87.5%의 선수가 결선에서 페이싱이 개선되었고 73에서 87%가 결선 전에 기록이 향상되었습니다. 라운드 간 회복과 재가동 능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실제 콜룸 대기, 호명, 입수까지 제한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압박 변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관중들의 소음, 예상치 못한 레인 변경, 그리고 출발 지연 같은 사항들입니다. 시합에서 마주칠 모든 변수를 훈련해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금메달리스트의 데이터가 말합니다. 그들은 평균 순위가 항상 톱2 이내에 진입하였고 90% 이상 톱3를 유지하며 마지막 100m까지 선두권을 지켰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모든 구간을 측정합니다. 랩 타임, 스트로크 수, 턴 타임을 전부 기록해 경기 전 플랜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수중, 수상 영상으로 즉시 디브리프합니다. 무엇이 계획대로였고 무엇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 상황들을 다음 시뮬레이션에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시합 당일 하나로 묶습니다. 레이스데이 통합 플랜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레이스 당일에 새로 지시하는 주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훈련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수백 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 준비 과정이 세계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 내용을 그리고 이 엘리트 2부작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훈련은 설계하고 레이스는 시뮬레이션한다. 준비된 자에게 시합 당일은 새로울 것이 없다. (124편)
자유형부터 시작한 긴 여정이 이 엘리트 2부작으로 마무리됩니다. 4가지 영법의 기술, 훈련 설계, 그리고 레이스 전략까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같은 무기로 겨룰 준비가 되었습니다. 코치님들의 헌신이 세계 무대에서 멋진 결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